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또 책이 나와서 주익종 선생 역사 연구가죠. 이승만 학당의 이사로 계시는 주익종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반일 종족주의의 그 제 3탄입니다. 3탄이죠. 예, 예. 책 제목 보여주시죠. 예.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고 하는 반일 종족의 제목의 책입니다. 역사 내란. 예. 예, 여기 나오는데요. 네, 네. 저 1탄 반일 종족주의가 그 굉장히 2019년하고 2020년에 1탄, 2탄이 나왔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1탄은 그때 한일 외교 문제가 이제 심각했을 때라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됐고요. 일본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었죠. 예,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죠. 예, 42만 부가 네, 팔렸죠.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네, 한국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11만 부 정도 11만 부. 팔렸어요. 한국에서 출판 시장에서 11만 부도 많이 팔린 거예요. 아, 네, 네. 한국은 예. 출판 시장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책 많이 안 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에 무슨 사회과학 서적 이런 쪽에서는 역사 사회과학에서는 1등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1탄, 2탄, 3탄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1, 2탄은 그 왜 위안부 문제나 그리고 강제 노무동원, 징용공 배상 문제 해서 한일 외교 관계가 이제 한참 이슈가 됐을 때 그게 한일 외교 관계를 그렇게 일본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거고요. 이번 책은 이제 한일 외교 관계가 아니고 이 일종의 종족주의 문화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가 물론 말씀하시는 건데 전통적으로 당쟁을 하지 않습니까? 당쟁을 해왔잖아요. 300년 동안. 그때 이제 거짓말로 상대를 무고하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그래서 상대를 거꾸로 트리고 이러는 이제 정치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이 이번에 또 되살아난 거다. 연속 탄핵.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했고 이번에 탄핵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탄핵의 근원에 이런 종족주의 문화가 있다. 근데 그 종족주의 문화가 직접 우선 작용한 거는 역사 인식을 뒤집어 놓은 거다. 대한민국의 그 대한민국 현대사에 관한 역사 인식을 뒤집어 놓은 내란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역사 내란이다. 예, 한국사학계나 이런 데서 역사 내란을 일으켰고 그렇게 잘못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강력한 지지자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수의 힘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뭐 부정선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 국회에 어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그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또 거짓말 모함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런 저희는 이게 현실에서의 직접적인 그 탄핵 과정에서 어떤 거짓말이 오갔느냐 이걸 다루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종족주의 역사를 어떻게 뒤집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왔나 하는 부분을 이번 책에서 다룬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지난 몇십 년 동안에 70년 동안의 역사 내란이 조금씩 좀 먹듯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DJ서부터 반일 종족 역사 내란이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로도 자리 잡고 정치적으로도 진지전을 구축해서 지금의 아주 지네들이 말하는 화렴점점 꽃을 이제 피우려고 이 지금 내란까지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 내란이 현실 내란으로 현실 내란의 어떤 기반이 되고 뿌리가 됐다는. 현실 내란을 하기 위해서 역사 내란을 지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체제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체제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 기반이 역사부터 내란을 저질러서 역사부터 왜곡을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역사를 심고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역사를 흔히 이제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좌익이 사실은 패배했잖아요. 패배하고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우익의 노선이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뤄서 선진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어쨌든 학교 교육 과정을 이들이 잡고 나서는 역사를 뒤집어서 자꾸 가르쳤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니까 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역사를 바꿔 써서 실제 역사를 뒤집은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지금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공산주의는 졌고 예.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예. 이게 종언을 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가 월등히 지금 승자가 된 예, 게 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라든가 아니면 뭐 그 나라의 뭐 민족의 여러들의 성취라든가 여러 가지로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패자들이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저렇게 예, 끝까지 예. 역사를 왜곡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뭐 영화 뭐 서울의 봄인가요? 예를 예, 들면 서울의 그런 봄이 이런 온갖 그 영상 뭐 영화 또 암살 밀정 이런 김원봉에 대한 영화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고 하니까 국민들 다수가 이제 절반 이상은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뭐 이번에도 상태이죠. 또 봉준호가 무슨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 네네. 그게 아주 그 어마어마한 스펙타클 뭐 대자본이 들어간 영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결론은 봉준호식으로 역사를 약간 왜곡해서 예. 거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독재자를 윤 대통령을 암시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네네. 이 민주주의 체제를 약간 뭐 나쁜 악의 예, 악의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교묘하게 몰고 가거든요. 예, 예. 그럼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예. 이 책에서 이제 지금 그렇게 뭉뚱거려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이 책에서 강조된 겁니까? 그 현재의 이런 좌파의 그 역사학을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네. 하는데 이 민족주의 역사학은 한 8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그런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도전했던 60년대부터 그런 민족주의 사관을 계속 이제 퍼뜨려 왔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김대중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뭐 정치, 경제 그리고 그 동안에 또 통일 운동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북한과의 상당히 뭐 관계 개선을 위해 애쓴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벨상도 받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심층적인 비판이 이 책을 여는 챕터입니다. 노벨상 받은 것도 그러면은 반일 종족주의의 어떤 역사 내란에 의해서 어떤 그러니까 세력이 그거는 이제 노벨상은 치열하게 공작을 한 거잖아요. 공작, 노벨상을 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그러려면 돈을 줘야 되니까 예. 뭐 현대상선인가요? 이제 예. 그쪽 통해서 이제 돈이 들어가게 하고 그전부터 청와대에는 뭐 그런 기획관이 있어서 예. 그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시키고 하지만 그 뒤로 뭐 남북 관계가 실제로 개선됐다거나 오히려 이제 북한의 핵 그렇죠. 개발에 시간을 벌어주고 돈을 제공해준 그런 셈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특히 이 책에서는 이영훈 교수가 이제 쓴 부분인데 예. 그 김대중을 복화술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화술사. 한 입으로 아. 여러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또 저기서는 저 말했다가 하는. 예. 복화술사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이 지금 복화술사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아직까지는 그 뭐 말을 했다가 또 금방 뒤집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대중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오랫동안 그 단련해 오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때는 국민들의 뭐 지지를 얻고 또 기대를 기대를 갖게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재명이가 지금 DJ의 어떤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보나요? 복화술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파를 근데 막 이재명은 우클릭을 그냥 막 하는 척하고 근데 이러는 이재명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자기가 필요하면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이렇게 막 모순되는 말을 마구 해야 되는데 김대중은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그러니까 상황을 매끈매끈하게 넘어가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은 DJ의 아니었던 걸로. 복화술을 따라하려면 아직 이재명은 좀 그렇죠. 아직 좀 하수구나. 네, 그렇죠. 이재명. 근데 뭐 이재명도 네. 이재명이 사실 뭐 그 김대중이 이룩하지 못한 3분의 2석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 그런 면에서는 또 훨씬 좀 유리한 환경을 김대중 그 마지막 씨보다도. 하렴전정을 찍으려고 네네. 하는 거 이렇게 북한과 완전히 그냥
뭐 이 고려 연방이라든지 완전히 북한과 합치려고 그러니까 저쪽 세계로. 네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흡수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쪽 식의 적화 통일에 글로 갈 수도 있어요. 위험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DJ를 능가하려고 네네. 복화술을 부리는 상황 자체는 지금 DJ 때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고, 근데 개인으로 봐서는 이제 김대중은 훨씬 불리한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소수파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모면해 나가고 이런 면에서는 뭐 거의 천재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든가 DJ라든가 이런 그 복화술 내지는 역사를 내란을 하는 역사 왜곡을 넘어서 내란을 해서 자기네들이 세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지금 완전 결말 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DJ 때부터 그렇죠. 역사 내란을 해서 지금 결말 부분에 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럼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던져줍니까?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이제 현재 역사와 관련해서 논쟁이 됐던 것들이 작년 이래 이제 좀 있잖아요. 뭐 일제 조선인의 국정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 역사 내란을 일으킨 사실 본질은 한국사학계와 한국역사교육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역사교육계와 한국사학계가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일제 35년이잖아요. 35년. 그러면 그 전에 을사조약까지 포함하면 한 40년 정도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그 부분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한국사 전체 교과서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수능 문제에서는 일본의 그러니까 20문제인데 일본의 그러니까 수능이 한국사 시험에서 필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라 한국사 과목이 수능에서 필수로 돼 있는데 20문제 중에서 7문제가 일본의 침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늘 일본의 침략, 한국사 그러면 일본의 침략을 공부하게 만드는 좀 이런 건데, 이런 거 고쳐야 된다 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수능에서 필수 과목돼 있는 것도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고, 왜 공산이 공무원 되려면은 한국사 뭐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왜곡된 역사를 공부하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해제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정책적인 제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지금 이 우파 역사학은 이제 이용훈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파 어쨌든 이승만 학당 뭐 해서 뭐 김영선 기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도 듭니다만 국힘당, 국민의힘당이 사실은 역사 문제에 너무나 관심이 없고 역사에 무관심하고 혹시 역사 문제가 터지면은 오히려 저희 쪽을 공격합니다. 그러게요. 홍준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국 그러면 1948년에 건국된 거고 건국을 기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것도 물론 기쁜 일이고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48년 8월 15일에 공산 침략보다 공산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남한에서나마 승리를 거둬서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거를 기념해야 되는데, 그거를 홍준표 시장 같으면은 막 비난을 하거든요. 건국주의라는 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국힘당 내의 역사 의식 또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생겨야 된다. 뭐 그런 제안을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뭐 좌파들이야 뭐 반일 종족주의가 몸에 밴 사람들 아니에요. 네네. 우파만이라도 이런 책을 통해서 제대로 일종의 자유주의 역사학이라 그럴까. 자유사관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그 좌익 유튜버 중에 황현필이라고 역사 가르치는 몰라요. 친구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공무원 뭐 그 학원 강사이죠. 강사들이 아주 대인. 그렇습니다. 그 전한길 씨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친구는 그 원래 학원 강사를 하다가 이제 좌파 역사 유튜버를 시작해서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이 친구가 쓴 책이 거의 베스트셀러 1위예요. 전체에서도 1위를 하기도 하고 역사문화 1위도 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인가요? 그 예. 조국당에서는 이 친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역사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국힘당에서는 아무도 이영훈 교수나 김용삼 기자나 저나 뭐 또는 다른 역사가들 안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를 듣질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오히려 배척을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저쪽하고 어떻게 하면은 친일 세력으로 몰린다. 예? 뭐 이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늘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죠. 자기 정체성. 저쪽은 확실하게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후예다. 그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후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게 뭐 하는 당인지 없잖아요. 그 당명을 봐도 저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랬을 때 아니 무슨 당 이름을 저렇게 짓나 이랬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잘 지은 이름이에요. 자기들의 정체성. 지네들 입장에서 더불어. 정체성이에요. 더불어. 공짜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죠. 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더불어라는 말 썼는데 당명에다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잘 담았어요. 근데 국민의힘 그러면 이게 무슨 힘이라는 얘기인지 자유의 힘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자유의 힘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해서 자기들 정체성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올바로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도 요번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뭐 그 오늘 석방돼서 대단히 잘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탄핵이 어떻게 될지 계속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설사 기각이 돼서 돌아오더라도 여전히 국회는 저렇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공세를 펼칠 것이고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국민의 쪽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도 역사에 관심을 갖고 좌파에 오염된 역사관이 스멜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각성이라 그럴까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을 이제 여러분들도 꼭 정신무장을 위해서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이라든가 손자들한테도 이렇게 읽으시고 주면은 이제 안 읽을 수 없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프리드만의 Free to Choose 선택할 자유, 네. 선택의 자유 또는 네. 선택할 자유. 그 보수의 보수 경제의 교과서 같은 책이거든요. 그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 보수주의 경제학의 교과서 같은 책을 주니까 그거를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했죠. 그 무렵에 왜 스폰지 같잖아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사서 우선 본인이 읽고 그 다음에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책. 그러면 윤 대통령처럼 머릿속에 딱 그 자유주의 역사관이 딱 주입되게. 저놈들은 반일 종족주의로 헤쳐먹는 놈들이다. 이런 거를 딱 정신무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리라도 있죠. 우리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봉규 TV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